자, 온도와 생물에 이어서 이번 시간에는 물과 생물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물과 같은 경우도 생물의 생존에 굉장히 중요하게 영향을 미치는 환경적 요소죠. 그래서 온도와 마찬가지로 식물의 사례와 동물의 사례를 각각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식물의 사례 먼저 볼게요. 자, 식물의 사례도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대표적인 두 가지의 사례만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매우 건조한 땅에서 살아가는 식물인 건생식물, 그리고 물속에서 살아가는 수생식물을 예로 들어보도록 하죠. 자, 건조한 땅에서 생활하는 건생식물 같은 경우는 물을 얻기가 굉장히 어렵잖아요. 그래서 상대적으로 뿌리가 굉장히 발달되어 있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뿌리가 발달되어 있다. 그리고 물을 저장할 수 있는 저수 조직이라는 게 발달되어 있는데, 자, 물을 저장할 수 있는 조직이란 뜻입니다. 자, 대표적인 예로는 선인장이 있겠죠. 자, 두 번째로 물에서 생활하는 수생식물을 보면요. 건생식물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물을 얻기가 굉장히 쉽죠. 그래서 굳이 뿌리를 발달시킬 필요가 없겠죠. 그래서 뿌리가 굉장히 미약한 특징을 가지고 있고요. 대신 공기가 통하는 통기 조직이라고 하는 것을 갖고 있습니다. 자, 공기가 통하는 조직이라는 뜻입니다. 자, 대표적인 예로는 우리 연꽃, 연잎이 있겠죠. 자, 다음으로 식물의 적응 다음으로 이번에 동물의 적응 한번 볼게요. 자, 동물의 적응 사례로도 굉장히 여러 개가 있겠지만 몇 가지만 예를 들어보자면 우리 파충류. 파충류 같은 경우는 피부 표면이 어떻게 생겼어요? 굉장히 미끌미끌하게 비늘로 덮여 있죠. 자, 이 비늘 같은 경우는 몸에 있는 수분이 날아가는 것을 방지해주는 역할을 합니다. 그리고 조류 같은 경우는 알로 새끼를 낳잖아요. 그래서 알 같은 경우도 껍데기에 싸져 있기 때문에 알 속에 수분이 날아가는 걸 막아줄 수 있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낙타의 오줌. 낙타 같은 경우는 굉장히 진한 오줌을 배설을 하는데 그 이유가 뭐냐면 건조한 곳에서 생활을 하기 때문에 물의 손실을 최소화해야겠죠. 그래서 이렇게 낙타의 진한 오줌도 물과 생물 적응 사례라고 할 수 있겠죠. 자, 그러면 물과 생물은 여기까지 보고요. 다음으로 토양이 생물에게 미치는 영향을 주제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토양과 생물. 자,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토양 같은 경우는 다양한 생물의 서식처가 되고요. 양분을 제공하는 터전이기 때문에 토양의 상태에 따라서 생존할 수 있는 생물의 종이 달라지는데요. 자, 그래서 토양의 상태에 따라서 종이 다르다. 자, 여기서 토양의 상태라고 하면 뭐 양분이 될 수도 있겠고요. 그리고 뭐 통기성이 될 수도 있겠고, 그리고 우리가 일명 pH라고 말하는 산성도가 될 수도 있겠죠. 자, 그래서 이거에 따라서 생물의 종이 결정된다. 자, 선생님이 두 가지만 예를 들어볼게요. 자, 여러분, 고구마 같은 경우는 약한 산성 토양에서 더 잘 자랍니다. 반면에 콩 같은 경우는 약한 염기성 상태의 토양에서 잘 자라거든요. 그런 것들이 토양이 생물에게 미치는 영향이라고 할 수 있겠죠. 자, 그럼 마지막으로 우리 공기가 생물에게 미치는 영향, 공기와 생물을 주제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공기 같은 경우는 생물의 생존이랑 굉장히 밀접한 관련이 있는 환경적 요인인데요. 그래서 예를 들어 보자면 고산지대에 사는 사람들 있잖아요. 여러분, 고산지대에 사는 사람들 같은 경우는 산소가 굉장히 부족하죠. 미약하기 때문에 산소 이동을 시켜주는 우리 몸속에 들어있는 적혈구의 숫자가 평지에 있는 사람들보다 더 많은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적혈구의 숫자가 평지 사람들보다 많은 특징을 가지고 있다라는 거. 그래서 물이 생물에게 미치는 영향, 토양이 생물에게 미치는 영향,
공기가 미치는 영향 하나씩 사례를 살펴보았습니다. 자, 여러분 여기까지 하면 중단원 1 생태계 단원이 마무리가 됩니다. 이 단원에서는 생태계의 정의 그리고 생태계 내에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상호작용에 대해서 배웠는데요. 그렇게 어렵지 않은 내용이니까 꼭 한번 정리하시고요. 하지만 또 시험에는 반드시 한 문제씩 출제되고 있는 단원이기 때문에 반드시 복습하시길 바랍니다. 자, 여러분의 복습을 위해서 선생님이 이번 중단원에 대한 퀴즈를 준비했어요. 그래서 퀴즈를 풀어볼 건데요. 자, 퀴즈에 대한 답은 비밀 댓글을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1번부터 5번까지 총 5문항을 드릴 건데 그때 1번 문제 풀고 1번 답 달아주시고 2번 문제 풀고 2번 문제 답을 달아주셔야 선생님이 즉각적인 피드백이 가능하기 때문에 그때 영상을 잠시 멈추시고 댓글을 달아주시길 바랍니다. 자, 지금부터 그럼 선생님이 한 문제씩 문항을 출제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깜짝 퀴즈 1번 문제입니다. 자, 그리고 그 다음 2번 문제. 그 다음 3번 문제. 자, 그 다음으로 4번 문제. 자, 마지막 문제입니다. 자, 마지막으로 5번 문제. 자, 여기까지 퀴즈까지 마무리하시면 오늘 수업은 종료가 됩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 내용 복습하시고 문제도 함께 잘 풀어본 후에 학습 내용 정리하시고 이번 단원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